네, 7차 수업 선형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리치 라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형 모델은 입력 변수들을 선형 결합으로 출력값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입력 변수 x가 x1, x2, 콤마 xd까지 있다고 합시다. d 차원의 특성인 거죠. 그러고 출력 변수는 y라고 해봅시다. 그럼 모델은 간단하게 x W1, X1, W2, X2, WD, XD 플러스 B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W1부터 WD를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플러스 B가 있는데 B는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선형 모델은 사실 수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간단한 모델입니다. 뭐 KNN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간단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모델의 해석이 상당히 쉽죠. 왜냐하면은 가중치들을 출력을 하면은 모델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귀 문제의 기본 기준선,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성능에 대한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려운 모델들을 적용하기 전에 선형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이 정도 성능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선형 회귀에서 선형 모델 중에서 우리는 회귀에 관련된 모델을 공부할 겁니다. 선형 회귀, 리니어 리그레션. 자,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은 아까랑 사실 똑같죠. y-햇은 w1, x1, w2, x2, wd, xd 플러스 b를 계산한 건데 이걸 뭐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은 라지 w 곱하기 x 플러스 d, b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학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요 W1부터 WD까지와 B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굉장히 명확하죠. 예측값과 실제값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목적 함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오브젝트 W, B는 1분의 n yk 빼기 wxk 빼기 b 제곱. 이것은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자,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평면을 찾는 문제와 같습니다. 즉 WX 플러스 B 이게 이제 어떤 평면이잖아요. W와 B를 찾는다는 거는 어떠한 이제 평면을 찾는 거랑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한 가중치 W는 입력 변수의 웨이트, 말 그대로 얼마나 가중치가 주어져 있냐,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보스턴 데이터셋을 통하여서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스턴 데이터셋은 MG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MG런이 깔려있지 않다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PIP 인스톨을 통하여서 MG런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MG런 안에 Extended 보스턴 데이터셋을 이렇게 불러올 건데 원래는 보스턴 데이터셋이라고 집합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합 데이터셋의 특징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익스텐디드 보스턴 셋에서는 특성수를 강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익스텐디드 셋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어떻게 특성의 수를 늘렸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어쨌든 그거 자체를 설명하지 않을 거고 익스텐디드 보스턴 데이터셋에선 특성수가 104개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고 할 만합니다. 104개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도 불러와야 되고 데이터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mgrun 그리고 mgrun.dataset.load extended boston 해가지고 x, y를 하면은 이게 가져와지는데 이 특성의 쉐이프를 보고 싶다. X 쉐이프를 프린트를 하면은 506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집이 506개고 특성은 각각의 집에 대해서 특성이 104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누는 비율은 7대 3으로 했고요.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선형 회귀를 할 건데 그냥 모듈을 가져와서 실행시키면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자, LR은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했고요. LR.fit X 트레인, Y 트레인을 하면은 요 W와 B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이제 정확도를 우리가 출력을 해볼 건데 트레인 셋에서의 정확도는 95%인데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는 64%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가 너무 크다. 이것은 과적합이 일어났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왜 과적합이 일어났죠? 특성 수만큼 웨이트의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는데 지금 Extended Boston 데이터셋에선 웨이 특성의 수가 104개므로 파라미터도 100개가 넘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서 과적합이 일어나기 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 성능이 낮아진 거죠. 즉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가 낮아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을 과적합이 안 되도록 좀 단순하게 모델이 조금 덜 훈련되게 그렇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리치 회귀입니다. 리치 회귀에서는 L2 정규화 항이 등장하는데요. 이 L2 정규화 항의 역할이 웨이트들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훈련하는데 웨이트의 값을 우리가 한정을 시켜준다면 모델이 덜 정확하게 훈련이 되겠죠. 참 이상한 아이디어입니다. 모델을 덜 정확하게 훈련해서 오버피팅을 피한다. 참 이상한 얘기인데,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목적 함수를 한번 기술을 했는데요. 자, 앞에 부분은 MSE 이전과 똑같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의 목적 함수와 똑같은데 뒷부분에 이 WI 제곱항을 더한 거죠. 얘를 L2 정규화 항이라고 부릅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 뭔가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거나 날카로워진 거를 막는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중치들의 제곱을 더했다. 이것을 L2 정규화 항이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리치 리그레션은 그러니까 리치 회귀는 정리하면은 가중치의 크기를 제한하여 과적합을 방지하는 선형회귀 모델입니다. 자, 이 오브젝티브 함수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이 모델이 훈련되는데 이 뒷부분에 WI 제곱도 같이 작아져야 되다 보니까 WI에 너무 큰 값이 부여가 되는 것이 막아진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습으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불러와야겠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Extended Boston 데이터셋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치 회귀 모델을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알파 파라미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알파에 너무나도 뭐 특별한 값, 뭐 너무 큰 값이나 너무 작은 값이나 이런 걸 넣기보다는 알파에다가 1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리치 모델을 훈련을 이렇게 시킵니다. fit x 트레인, y 트레인. 그다음에 트레인 된 후에 트레인 셋에서의 어큐러시와 테스트 셋에서의 어큐러시를 두 개를 모두 계산을 하였는데 트레인 셋에서는 88%, 테스트 셋에서는 78%가 됐습니다.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가 64에서 리치에서는 78%로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가 매우 오르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치에서 L2 정교화 항의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네, 좋습니다. 훈련 성능은 리치에서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개선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L2 정교화 항의 효과가 확인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파의 역할, 알파의 의미, 알파의 역할이라고 합시다. 알파가 클수록
이 리치 회계는 단순한 모델이 됩니다. 정교화 효과가 커진 거죠. 사실상 알파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웨이트에 0에 가까운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알파가 작으면은 이제 알파가 아예 극단적으로 0이에요. 그러면 선형회귀죠. 알파가 작을수록 선형회귀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선형 모델과 리치 회귀 모델에서 그 코이피션트들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위에서 리니얼 모델 훈련시키고 또 리치 모델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LR, 리치 이 두 개를 각각 훈련을 시킨 후에 이 코이피션트들을 그릴 건데요. 뭐 LR 코이피션트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고 리치의 코이피션트들은 X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저희가 보면은 떻게 되나 볼게요. 자, 그러고 보면 X 라벨 이런 거 이름 잘 붙여줬죠? 피처 인덱스, Y 라벨은 코에피션트 발류, 뭐 레겐드, 뭐 리니얼 리그레션은 파란색 동그라미, 리지의 코에피션트들은 X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타이틀도 잘 적었죠? 코에피션트 컴패리즌 리니얼 vs 리지. 자, 결과를 보면은 이 리니얼 리그레션에서는 코에피션트가 값이 뭐 3000 비스무리에 한 근방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반면에 리치 모델에서의 코에피션트들은 거의 0 근처에 밀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얼 리그레션에서 특정 코에피션트들이 너무 커져서 약간 과적합의 문제가 생겼었는데 리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코에피션트들이 너무 커지는 것이 막아진다는 것을 시각화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가중치가 이렇게 작아진 효과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모델이 약간 덜 훈련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오버피팅을 막아주는 데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알파를 바꾸면서 알파 값을 바꾸면서 이 리치 모델이 언제 제일 정확해지나 이런 걸 또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테스트는 현업에서도 사용될 만한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의 값을 바꿔가면서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가 가장 커지는 알파를 찾는 것이 사실은 뭐 머신러닝에서 아주 정석적인 그런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머신러닝에서는 이 모델의 이 복잡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테스트 셋에서의 복잡도가 가장 높아지는 파라미터를 찾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를 바꾸면서 리치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훈련된 리치를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에서 이 점수를 매기고 이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트레인 스코어스, 테스트 스코어스에서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PLT 피겨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트레인 스코어, 테스트 스코어를 이렇게 그렸는데 스케일은 X축은 로그 스케일로 그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X 라벨은 이렇게 써져 있죠. 알파 로그 스케일, Y는 R2 스코어, 타이틀은 리치 퍼포먼스 vs 알파. 자,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가 아, 처음에 너무 작을 때는 테스트 셋의 정확도가 굉장히 작았죠. 이것은 리니어 모델이 굉장히 과적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파를 이제 조금씩 증가하면서 이제 웨이트들이 너무 커지는 것이 방지가 되었고 그래서 가적합 현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언제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가 가장 높냐면 알파가 0.1일 때고 한 79% 정도의 정확도로 보입니다. 근데 또 알파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테스트 셋의 정확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반면에 트레인 셋에서의 정확도는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파가 0.1일 때 가장 결과가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라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쏘 회귀, 라쏘 회귀란 무엇일까요? 선형 회귀의
L2 정교화를 넣으면은 리치인데 이번에는 L1 정교화를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은 라쏘가 됩니다. L1 정교화를 추가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볼게요. 오브젝티브 함수에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MS입니다. 이것은 리치랑 똑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항이 리치랑 달라졌죠? 리치에서는 WI 제곱을 더했었는데 라스에서는 WI의 절대값을 더했습니다. 이 또 알파는 정교화 강도를 조절하는 파라미터입니다. 특징은 이렇습니다. 라스의 특징은 중요하지 않는 특성의 개수를 0으로 만든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사실 WI들 중에 0인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 모델이 스파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I에 중요하지 않는 변수들은 모델에 기여를 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I에서 WI가 0이 되는가 이것을 본다면 중요하지 않는 특성의 위치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라쏘 모델은 특성 선택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라스와 리치를 비교한다면 모두 선형 회귀 기반 모델입니다. 또한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정규화 항을 사용하죠.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가 커질수록 정규화의 강도가 커진다는 점에서는 두 모델이 똑같습니다. 반면 차이점은 리치 회귀는 모든 변수를 사용합니다. 대신에 웨이트들이 줄어들겠죠. 라쏘 회귀에서는 일부 변수가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점이 다른 점입니다. 라쏘 회귀를 훈련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K런 리니얼 모델에서 임포트 라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쏘를 알파를 0.01로 해서 모델을 만들었고요. fit x 트레인, y 트레인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인 셋에서의 정확도,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니까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가 79%로 리니얼 모델보다 훨씬 정확해진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라쏘에서 이 모델에서 0이 아닌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쏘 코에피션트가 0이 아닌 거에 개수를 세죠. 그러니까 35개죠. 아까 피처 수가 104개였으므로 104개, 한 70개 정도의 피처는 무시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쏘를 사용함으로써 특성 선택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선형 모델을 썼을 때 선형 모델의 개수들과 그 다음에 라쏘 모델을 썼을 때 웨이트들을 이거를 그림을 그린 겁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코에피션트들이 상당히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라쏘에서는 거의 다 0 근처에 코에피션트들이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리치와 라쏘 모두 이 개수들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선형 회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훈련도 어렵지가 않죠. 훈련도 굉장히 쉬운데 선형 회기가 어떤 단점이 있냐? 특성이 많아질수록 과적합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화 항을 추가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정규화 항을 추가하는 모델이 두 종류가 있죠. 리치 회기와 라쏘 회기입니다. 그런데 리치와 라쏘의 차이도 알아야 되는데 리치에서는 L2 정규화를 사용하고요. 라쏘에서는 L1 정규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리치에서는 모든 변수가 거의 사용이 됩니다. W 자체가 0이 되진 않으니까요. 라쏘에서는 특정 변수들은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정한 그 코에피션트들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자동으로 변수가 선택이 된다. 그래서 라쏘는 좀 더 해석 가능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리치와 라쏘 모두 과적합을 완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